검찰개혁 이슈가 전면에 등장한 게 얼마나 된 것 같습니까, 장관님? 국민의 정부 말 아마 저도 검찰개혁 얘기한 지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그간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숱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몇 가지 사건을 소환해 보면서 하나 짚어보고, 장관님이 법무비서관 하실 때 일인데 오다리 사건, 그 기억하십니까? 예. 법조 브로커와 통화한 현직 검사 20여 명 감찰. 이때 통화한 검사 중에는 유감스럽게도 현재 야당 모 재선 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형사처벌 받은 검사 있었습니까?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무부 자체 조사에서도 금품수수는 확인됐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다른 공무원 같으면 형사처벌되거나 파면되거나 했을 텐데 왜 아무도 파면도 안 되고 형사처벌도 안 됐습니까? 확실히 제 식구 감싸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김학의 사건 잘 아시죠? 예. 이 본질이 뭡니까? 김학의 사건. 김학의의 불법 아닙니까? 국민을 공분케 했던 문제의 그 장면, 그것이 김학의 사건의 본질입니다. 다 김학의라고 했는데 검찰만 아니라고 합니다. 사건을 두 번이나 덮은 게 검찰입니다. 그 검사들 처벌됐습니까? 1차 사건은 뭐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될 수도 없고 2차 사건은 무혐의 났는데 현재 문제를 지적하는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처벌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건, 해외로 도주하려는 사람을 긴급 출국 금지한 과정에 문제가 있었느니 그게 권력형 수사니 하면서 야단 법석을 떨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본말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실체적 진실을 포기하는 실체적 정의를 포기하는 절차적 정의만의 정의는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똑같은 강도 또는 그 이상의 강도로 김학의의 불법을 덮었던 검사들에 대해서도 최소한 그 강도 이상의 수사가 진행되어야 그게 정의에 부합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대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 수사지휘를 한 거 아니냐라는 또 그러한 그런 또 비판이 있을 수 있어서 조금 자제해야 함을 좀 이해해 주시고. 윤우진 전 세무서장 사건도 아시죠? 업자로부터 6천만 원 받았고 갈비 100세트 받았고 인천의 모 골프장에 선결제한 돈으로 골프 쳤습니다. 그때 골프 같이 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윤석열 당시 특수일부장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던 중에 해외 도주했습니다. 인터폴에 잡혀옵니다. 통상적인 사안이라면 구속 기소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윤우진 서장은 윤대진 검사의 친형입니다. 당시 윤석열 당시 특수일부장과 통화했던 내용이 매우 많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이 사건 무마 과정에 변호사 알선 등에 개입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야말로 검찰 내의 권력형 비리 사건 아닙니까? 이것을 만약에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듯이 한다면 벌써 엄청난 비리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역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수사하는 사건입니다. 뭐든지 수사는 법과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법과 원칙은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엄정한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법과 원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래고기 사건 아시죠? 피고발인은 검사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해외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검찰의 반칙과 특권의 표상인 사건입니다. 이것도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이 고래고기 사건의 앙심을 품은 검찰이 경찰에 보복하기 위해서 만든 사건이 이른바 울산 사건입니다. 검찰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있는 범죄는 덮고 없는 범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확인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마지막으로 99만 원 불기 세트 아시죠? 국민들의 공정과 상식에 맞는 사건 처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걱정하고 비판하고 분개하는 그런 케이스로. 그래서 이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대한 대안이 바로 공수처였습니다. 출범 후 5개월 동안 무려 1,570건이 접수됐습니다. 그중에는 김기현 야당 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 17일 김기현 원내대표께서는 공수처가 입당도 하지 않은 윤석열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야당을 상대로 표적 수사를 한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분 주장대로라면 공수처는 김기현 의원에 대한 고발건을 공수처가 직접 강도 높게 수사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이첩했습니다. 2014년 6월 달에 김기현 당시 의원은 새누리당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합니다. 그런데 이 선거 전후로 수상한 금전거래가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형과 동생은 수억 원의 현금을 시드기를 통해 가족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FIU 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당시 두 분은 모두 직업도 일정한 수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거액의 현금을 누군가로부터 수령해서 생활비와 선거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죠. 경찰 조사에서는 자금 출처를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건 부정한 돈이라는 자백과 다를 바 없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부정한 돈을 자신의 형과 동생을 경유해서 받은 다음에 이를 선거 자금에 사용했다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에 해당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좀 어려운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7년인데요. 14년이라서 이제 금년 7월이면 공소시효 끝납니다. 검찰이 이제 과거 한 차례 이 사건을 덮었습니다. 경찰이 밝히려고 하던 사건을 계좌를 가로막아서 또 덮었었습니다. 이 사건이 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감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